찬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늦가을 저녁이었다. 72살의 박정숙은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습관처럼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화면 속에선 화려한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그녀의 적막한 세상에는 가닿지 못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그녀에게 은퇴 후의 삶은 예고 없이 찾아온 길고 긴 방학 같았다. 남편마저 5년 전 먼저 세상을 등지고 나니 집은 더욱 넓고 쓸쓸하게만 느껴졌다. 자식들은 이제 다 제살림 꾸려나가느라 바빴다. 명절이나 생일 때가 되어야 겨우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였고 가끔 손주들 커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이 스마트폰 메시지로 날아올 뿐이었다. 간혹 딸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엄마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외롭진 않으시고요. 물어올 때면 박정숙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그럼 잘 챙겨 먹고 있지. 친구들도 만나고 바쁘다 바빠 하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깊은 한숨과 함께 더 큰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했다. 사회에서 잊힌 존재, 가족에게도 짐이 되는 존재가 된 것만 같은 자괴감은 그녀를 좀 먹었다. 그런 무료함과 고독을 달래보려 시작한 것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었다. 노래교실, 건강체조,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스마트폰 활용반에도 이름을 올렸다. 젊은 강사가 알록달록한 화면을 보여주며 친구톡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할 때만 해도 박정숙은 저런 복잡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 싶어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강사는 어르신들도 이걸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외로움도 달랠 수 있고요.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외로움도 달랠 수 있다는 말에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설픈 손놀림으로 앱을 설치하고 프로필 사진으로 몇 년 전 여행지에서 찍은 그나마 가장 젊어 보이는 사진을 골라 올렸다. 며칠이 흘렀을까 스마트폰에서 처음 듣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친구톡 메시지였다. 낯선 이름 강민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세련된 인상의 사업가 풍모였다. 하얀 셔츠에 단정한 넥타이를 맨 모습은 신뢰감을 주었고 부드러운 미소는 어쩐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 나이에 망령이지 망령이야. 박정숙은 스스로에게 핀잔을 주면서도 자꾸만 그의 프로필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심장이 오랜만에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선생님. 늦은 시간에 실례가 많습니다. 우연히 친구톡에서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고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아 용기 내어 몇 자 적어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대화를 나눠도 되는지요? 강민준의 첫 메시지는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쓴 듯 깍듯하고 예의 발랐다. 박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생판 모르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단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자신에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싫지 않았다. 어쩌면 정말로 좋은 말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고 즐거웠다. 강민주는 매일 아침이면 정숙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좋은 꿈 꾸셨는지요? 라며 안부를 물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라는 인사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박정숙이 평생을 바쳐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야기, 교직 생활의 보람과 어려움, 남편과의 소중했던 추억, 심지어 자식들에게 느끼는 서운함까지도 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때로는 맞장구를 치며 공감했고 때로는 현명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박정숙은 수십 년 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터놓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의 따뜻한 위로와 깊이 있는 격려는 메마른 그녀의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공기의 상쾌함, 복지관에서 배운 새로운 노래 한 구절,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채소 이야기까지. 그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에도 귀 기울이며 정숙 선생님 덕분에 저도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참 좋습니다라며 다정하게 화답했다. 강민주는
자신을 두바이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의 임원이라고 소개했다. 현재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필리핀 마닐라에 장기 파견 나와 있으며 일이 너무 바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외로운 타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종종 야근하며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진이나 거대한 건설 현장을 배경으로 안전모를 쓴 어딘가에서 가져온 듯한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 정숙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휴식입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이역만리에서 고생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박정숙은 그가 안쓰러우면서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어딘가 모르게 아들 같기도 하고 듬직한 연하의 친구 같기도 한 그에게 점점 더 깊은 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정숙은 강민준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그의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외출할 때면 혹시나 그의 사진 속 모습과 비슷한 분위기의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밤에는 그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그의 안녕을 빌다가 잠이 들곤 했다. 그는 박정숙에게 어머니 같다. 정숙 씨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분을 진작 만났더라면 제 인생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같은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들을 능숙하게 속삭였다. 때로는 작은 온라인 쿠폰, 커피나 케이크 교환권을 보내며 약소하지만 제 마음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여 그녀의 환심을 샀다. 박정숙은 그를 마치 실제 연인이나 혹은 잃어버렸던 아들이라도 다시 찾은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딸 지연은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통화에서 어머니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보다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고 어딘지 모르게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아주 생기가 넘치시네. 지연의 물음에 박정숙은 그냥 복지관에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지내서 그런다며 얼버무렸다. 강민준과의 관계를 딸에게 털어놓을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다. 이 나이에 주책이다라는 핀잔을 들을까봐 혹은 어렵게 찾은 이 소중한 위안과 설렘이 한순간에 깨져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행복을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준으로부터 조심스러운 어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숙 선생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만 혹시 아주 작은 도움을 하나 주실 수 있을는지요? 제가 지금 필리핀 현지에서 중요한 계약 건으로 미팅을 진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현지 통역사에게 지급할 비용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고 다음 주 초에 한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부탁드리기가 좀 그렇고 정숙 선생님께만 정말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심정으로 어렵게 말씀을 꺼냅니다. 혹시 폐가 되지 않는다면. 박정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 문제라니.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돈 관계만큼은 깨끗하게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그의 간곡하고 절박해 보이는 메시지, 그리고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정서적 유대감은 그녀의 오랜 신조를 흔들었다. 그래,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정도 작은 부탁도 못 들어주겠어. 금방 갚는다고도 하고.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얼마 되지 않는 노후 자금의 일부를 그의 이름으로 된 그가 알려준 낯선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지만 동시에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뿌듯함도 느꼈다. 며칠 뒤 강민주는 약속대로 정확한 금액을 다시 박정숙의 계좌로 보내왔다. 그리고는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이전보다 조금 더 값비싼 과일 바구니 온라인 쿠폰을 보내왔다. 박정숙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에 대한 일말의 의심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오히려 그의 신의에 감탄하며 그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것이 바로 사기꾼들이 즐겨 사용하는 더 큰 것을 잃게 만들기 위한 정교한 미끼였음을 그때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강민준이라는 달콤한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작은 도움을 시작으로 강민준의 금전 요구는 점점 더 교묘하고 대담해졌다. 처음에는 아주 잠깐만 쓰고 다음 주에 바로 2배로 갚아드리겠다며 비교적 소액을 빌려갔고 약속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갚으며 박정숙의 신뢰를 쌓았다. 박정숙은 그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 감탄하며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필리핀 현지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인간적으로 모른 척할 수가 없다. 한국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 서류를 긴급하게 보내야 하는데 국제 특송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새로운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입찰 보증금이 살짝 부족하다. 이것만 성사되면 정숙 선생님께 가장 먼저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거나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암시하며 점점 더 큰 액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정숙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 있었기에 그의 말이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었다. 의심의 싹이 아주 가끔 고개를 들려 할 때면 강민주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욱 달콤한 말과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그녀를 회유했다. 정숙 선생님,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선생님께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두 사람의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제가 당장 한국으로 달려가 선생님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그의 애절한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 물론 사진과 이모티콘으로 전달된 것이지만에 박정숙은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너무 속 좁게 생각했나 봐.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아껴두었던 예금을 깨고 심지어 자식들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까지 꺼내 송금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이것이 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강민준의 말을 되뇌며 불안감을 애써 눌렀다. 계절은 어느덧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을 지나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첫눈이 소복이 쌓이는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박정숙의 마음도 그 겨울 풍경처럼 점점 더 차갑고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강민준과의 달콤한 대화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그의 금전 요구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액수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제는 해외 대규모 유전 개발 프로젝트 공동 투자, 필리핀 현지 고위 관료 로비를 위한 긴급 자금, 갑작스러운 현지 금융당국의 자금 동결 해제를 위한 보증금 등 이야기의 스케일은 국제적으로 확장되었고 요구하는 금액은 박정숙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수준이었다. 박정숙은 평생 모은 퇴직금에 이미 손을 댔고 하나밖에 없는 적금 통장도 해지한 지 오래였다. 아껴두었던 낡은 폐물 몇 가지도 자식들 몰래 처분하여 그에게 보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하는 회의감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 그리고 그동안 쏟아부은 돈과 감정이 아까워서라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오기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딸 지연은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돈 이야기를 꺼냈고 어딘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으며 결정적으로 최근에는 지연에게까지 손을 벌리려 했다. 지연아, 엄마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혹시 조금만 빌려줄 수 있겠니? 금방 갚을게.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지연에게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세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 캐묻자 박정숙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잠깐 도와주려는 것뿐이야.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지연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모녀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오고 갔다. 박정숙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강민준과의 행복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딸에게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다.
박정숙이 자주 찾는 동네 노인복지관의 젊은 사회복지사 김선영도 그녀의 위태로운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복지관 프로그램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총명했던 박정숙 어르신이 최근에는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말수도 줄었으며 프로그램 시간 내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 가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도 스마트폰 알림음이라도 울리면 화들짝 놀라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김선영은 몇 번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르신, 안색이 정말 안 좋으세요. 무슨 힘든 일 있으시면 저한테라도 털어놓으시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라며 상담을 권했지만 박정숙은 그때마다 아니에요, 김 선생. 괜찮아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기운이 없어서 그래요 라며 애써 미소 지으며 자리를 피했다. 김선영은 직감적으로 박정숙 어르신이 심각한 문제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몰래 그녀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강민준으로부터 거의 최후 통첩과도 같은 요구가 들어왔다. 정숙 씨, 정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저희 컨소시엄이 거의 확정되었는데 계약 체결 직전에 경쟁사에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자금줄이 잠시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 보증금 잔금 일부만 납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저희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당장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달려가서 정숙 씨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잠시만 자금을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요? 계약이 성사되면 제가 그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으로 당장 옮겨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명예와 양심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박정숙의 머릿속이 그야말로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구었고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전부인 이 집마저 내놓으라는 말인가. 그녀는 처음으로 강민준에게 강렬한 반감과 공포를 느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민준 씨. 다른 건 몰라도 이 집만큼은 안 돼요. 여긴 내 마지막 보루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전하자 스마트폰 너머 강민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다. 지금까지의 부드럽고 다정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정숙 씨, 지금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들과 약속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이렇게 배신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숙 씨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만약 이 일이 정숙 씨 때문에 틀어지게 된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정숙 씨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정숙 씨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정숙 씨는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정숙 씨의 자제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정숙 씨가 지금처럼 평온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은근한 협박이 아니었다. 노골적이고 잔인한 위협이었다. 박정숙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사랑과 신뢰는 한순간의 증오와 배신감으로 돌변했고 그 자리를 지독한 두려움이 채웠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통스러운 번민에 휩싸였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그에게 주었고 너무 깊이 그의 덫에 빠져버렸다. 여기서 멈춘다면 그동안 쏟아부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의 무서운 협박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결국 그녀는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아 집 담보대출 서류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다. 창구 직원이 몇 번이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르신, 사용처가 확실하신 건가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희망을 스스로 내던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거액의 대출금이 강민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되자마자 그의 스마트폰은 전원이 꺼져버렸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매일같이 수십 통씩 울리던 친구톡 알림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그가 보내주던 달콤했던 사랑의 속삭임들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박정숙은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꿈을 쫓았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린 후였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 며칠 동안 어머니와 통연락이 닿지 않고 찾아가도 문이 잠겨있자 불안감을 느낀 딸 지연이 결국 119에 신고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싸늘한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텅 비어버린 통장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집담보대출 계약서를 발견한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저한테 전부 거짓말하셨던 거예요? 지연의 울부짖음에 박정숙은 힘겹게 눈을 떴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인의 공허한 눈빛은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정신을 차린 지연은 즉시 노인복지관의 김선영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김선영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지연과 함께 박정숙 어르신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우선 박정숙의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강민준과의 모든 대화 기록을 캡처하고 송금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았으며 강민준이 보내왔다는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을 꼼꼼히 분석했다. 김선영은 과거 유사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을 상담하고 지원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사기꾼들의 수법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강민준이 보낸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명과 사업자 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자 예상대로 그런 사업체는 존재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업종의 폐업한 소규모 업체 정보가 나왔다. 그가 보내온 자신의 신분증 사진 역시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의 증명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하여 만든 조악한 위조품임이 금방 드러났다. 그가 입원했다며 보내온 병원 사진 속 배경이나 의료기기들은 국내 병원의 것이 아니었고 진단서 양식 또한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거짓과 기만이었던 것이다. 김선영이 찾아낸 명백한 증거들을 박정숙과 지연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하자 박정숙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사기꾼의 악랄함에 몸서리치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까.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 인생 말년에 이게 무슨 망신이고 재앙이란 말인가. 그놈이, 그 천벌을 받을 놈이 내 피 같은 돈, 내 전부를. 그녀의 울부짖음은 텅 빈 거실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절규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엄마는 그냥 외로우셨던 것뿐이에요. 제가 더 일찍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김선영은 한참 동안 슬픔에 잠겨있는 모녀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지연씨, 지금은 슬퍼하고 자책할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시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즉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 사기꾼을 잡아서 처벌하고 단돈 10,000원이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다시는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박정숙은 여전히 깊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딸 지연의 간곡한 설득과 김선영 사회복지사의 이성적인 격려에 힘입어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내내 박정숙은 과거 자신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정직과 성실이라는 단어들이 부끄럽게 떠올라 괴로웠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사기꾼의 교묘하고 파렴치한 수법을 하나하나 되짚어 이야기하며 그녀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허탈감에 온몸을 떨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지능범죄수사팀의 베테랑 형사는 박정숙이 제시한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 통화녹음 파일,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메시지 내용, 금융거래 내역 등을 밤늦도록 면밀히 검토했다.
그리고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정말 힘든 일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범인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적인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인터폴 공조 수사 등을 통해 범인들을 추적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거도 쉽지 않고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머님을 위해서도. 형사의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박정숙의 가슴에 꽂혔다.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정숙의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고 위태로웠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어찌하여 이런 가혹하고 끔찍한 시련이 닥쳤는지 세상을 향한 깊은 원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혐오감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곁을 딸 지연이 몰체리버 지키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고 김선영 사회복지사 역시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앞으로의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약속하며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날 이후 박정숙의 시간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더디고 고통스럽게 흘러갔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과 눈물로 하루를 보냈다. 한때 정갈했던 집안은 그녀의 절망을 반영하듯 어지럽고 황량해져 갔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극심한 상실감, 낯선 타인에게 속아 평생을 모은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이 독버섯처럼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다니던 직장도 잠시 휴직하고 거의 매일 어머니의 집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억지로라도 어머니를 데리고 공원으로 나가 산책을 시켰고 입맛을 잃은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떠먹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밤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어머니가 이 깊은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랐다. 김선영 사회복지사 역시 일주일에 2~3번씩 박정숙의 집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고 전문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꾸준한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박정숙에게 어르신, 지금 느끼시는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절대로 어르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픔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라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계절이 2번 바뀌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다시금 파릇한 새순이 돋아날 무렵 박정숙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아주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꾸준한 심리상담과 딸 지연의 헌신적인 보살핌, 그리고 김선영 사회복지사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었다. 그녀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억눌렸던 감정, 분노, 슬픔, 수치심, 죄책감 등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정리하는 법을 배웠고 점차 자신을 짓누르던 극심한 자책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잃어버린 돈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인생마저 송두리째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어리석고 불행한 피해자가 이 사회에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오후 박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선영 사회복지사에게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김 선생, 내가 겪은 이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더 생기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망설임,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다. 김선영은 그런 박정숙의 주름진 손을 2손으로 꼭 잡으며 그녀의 용기와 결심에 깊은 존경과 지지를 보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셨어요. 분명 어르신의 용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거예요.
저희 복지관에서도 어르신이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얼마 후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디지털 금융사기 및 로맨스 스캠 예방을 위한 특별 강연회가 열렸다. 그날 강연회의 마지막 순서로 김선영 사회복지사의 소개와 함께 박정숙 어르신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 위에 섰다. 수백 명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동년배 노인들 앞에서 자신의 가장 아프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여전히 그녀에게 너무나 두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보다 더 큰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예상외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저는 불과 얼마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어리석은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 속에서 만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에게 제가 평생을 바쳐 피땀 흘려 모았던 모든 것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끔씩 감정에 북받쳐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진실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사기 피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담담하게, 그러나 때로는 격정을 토하며 이야기했다. 사기꾼의 달콤했던 첫 접근, 서서히 감정적으로 길들여졌던 과정, 소액으로 시작하여 점점 더 대담해졌던 금전 요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협박과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절망의 순간까지. 그녀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에 처음에는 웅성거리며 수군대던 강당 안의 사람들도 점차 숙연해지며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와 절규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울렸다. 박정숙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강당 안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이윽고 여기저기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강당 전체를 가득 메웠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날 박정숙의 용기 있는 고백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노인들에게 단순한 사기 예방 교육을 넘어 인간적인 연대와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그날 이후 박정숙은 예전의 활기와 미소를 조금씩 되찾아갔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뼈아픈 후회가 그림자처럼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 절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노인 대상 금융사기 및 로맨스 스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노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다. 딸 지연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돈독해졌으며 김선영 사회복지사와는 나이를 초월한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이자 동지가 되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따스한 봄볕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5월의 어느 맑은 날, 박정숙은 자신의 작은 집 창가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향긋한 국화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스마트폰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손안에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창밖 정원에 활짝 피어난 탐스러운 작약꽃과 그 위를 바쁘게 오가는 꿀벌들의 생명력 넘치는 움직임에 따스하게 머물러 있었다. 잃어버린 것들은 너무나 많았고 그 상실감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했지만 그녀는 그 빈자리를 새로운 관계와 나눔, 그리고 작은 희망들로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잔잔한 미소 위로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마치 축복처럼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비록 그녀의 인생에 혹독하고 스산했던 겨울은 너무나 길고 아팠지만 마침내 그녀의 삶에도 따뜻하고 향기로운 봄이 다시 찾아오고 있음을 그녀는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